서울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낡은 전봇대 아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박영수 할아버지는 골목 모퉁이에 나타났다. 68세의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무릎 위에 작은 검은 가방을 올려놓곤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가끔 할아버지가 라면 하나 빵 하나 사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말 소식을 하는 분이었다. 이상해요. 거의 안 드시면서 매일 그 봉투만 들고 다니세요. 김 사장의 말이 맞았다. 할아버지는 정확히 오후 4시가 되면 가방에서 작은 흰색 봉투를 꺼내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저 할아버지 매일 어디로 가시는 걸까? 동네 아주머니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이미숙과 김 사장, 그리고 최철수까지 세 사람이 몰래 할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다.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지하철역 근처의 허름한 3층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따뜻한 마을 공동체 센터. 저기서 뭘 하시는 걸까? 최철수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1층에는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고 계셨고 위층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2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분명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최철수는 조심스럽게 2층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할아버지가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센터 관리자에게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달 전기세하고 아이들 간식비예요.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맨날 후원 할아버지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최철수는 급히 밖으로 나와 이미숙과 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세 사람은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이미숙은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라는 분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박영수 후원자님이시군요. 센터 관리자 정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벌써 2년째 매달 꾸준히 도와주고 계셔요. 이 센터가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분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이미숙은 센터를 직접 찾아가 정미라를 만났다.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원래 성공한 건설업자셨어요. 하지만 IMF 때 사업이 망하시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정미라는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엔 절망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게 되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 빵 하나를 사줬는데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으셨대요. 내가 잃은 건 돈과 명예였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잃은 건 아니다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골목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작은 고시원에서 사시는데 생활비를 아끼려고 낮 시간엔 밖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센터에 위기가 찾아왔다. 전기세와 수도세가 몇 달째 밀려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은행을 돌아다녔다. 통장에 있던 마지막 돈까지 모두 인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본 이미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센터를 찾아가 정미라에게 말했다. 우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아이들 간식을, 최철수는 축구 코치를, 이미숙은 어르신들과 함께할 시간을 내놓았다. 센터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다. 이제 박영수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박영수 할아버지 곁에는 이미숙이 차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김 사장도 따뜻한 빵을 가져다 드렸다. 할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느 날 센터의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의 천사 할아버지.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며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처음엔 제 상처를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네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소중한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죠. 지금도 그 골목에서는 박영수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한다. 작은 봉투 하나로 시작된 선행은 이제 마을 전체의 사랑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영수 할아버지가 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을 그는 보여주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작은 선행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작은 봉투 하나가 만든 기적.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